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HLB가 2% 올랐어요. 올랐고, 차트상 거래가 없이, 그죠? 거래가 없이 오늘도 오른 거 보면은, 솔직히 이제 좀 자리 자체가 제가 오늘도 오르면은 사과한다 했잖아요. 주주분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건데, 일단 제 뷰는 물 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HLB가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하한가 두 번이 맞았다. 그죠? 하한가 두 번이 맞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 그죠? 여기서 물을 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아니다. 이게 HLB건 아니건 어떤 종목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HLB니까 물을 탔어야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하한가 두 번 맞은 종목은요. 원래 물을 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모든 전제는 제가 틀렸고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맞힌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이번 부분에서 64,000원 뭐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넣으면은 단기적으로 우리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 뷰는 아직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팔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제가 틀렸으니까 제가 64,000원 구간 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제가 어쨌건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물 타는 게 원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양봉을 또 탔다? 물 타는 거? 절대 아니다. 봐봐요. 여러분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47,000원 구간에서 물을 탔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HLB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HLB의 전대상을 몰빵했다거나 HLB를 들어간 큰 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큰 비중이 들어간 사람 많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큰 비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물을 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큰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을 팔아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오거나 그럼 아니면은 내가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2분의 1%의 가능성으로 실패할 수 있으니 실패는 아니더라도 보완자료 제출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 2분의 1 정리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맞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물을 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탈 겁니다. 그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구간은요 절대 물 타는 구간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HLB가 무슨 종목이고 왜?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통계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평단가에서 물을 타봤자 진짜 85,000원에서 물을 잘 타봤자 얼마? 64,000원. 그쵸? 그래서 64,000원에서 우리가 물을 진짜 잘 탔을 경우 85,000원에서 11만원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위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 엄청 잘 탔을 경우에 64,000원. 그죠? 그리고 이 구간 더하기 25,000원 하면은 89,000원. 그 64,000원에서 89,000원.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의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이 구간 위로 올려주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을 어느 정도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오늘도 거래가 죽었다. 나쁜 신호는 절대 아니에요. 좋은 신호다.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욕먹을 거라고 지금 저 욕하셔도 돼요. 당연히 틀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 구간에서 빠진다라고 해서 욕먹을까봐 여러분들한테 올라간다고 하는 거 저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조건 하한가 두 번 맞은 주식은요. 절대 매수 안 합니다. 이게 횡보를 오래 했으면 몰라요. 딱 5거래일 횡보했습니다. 5거래일. 이거를 보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신입니다. 신.
신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이제 저도 어쨌건 틀렸잖아요. 그죠? 저 틀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 안 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물 안 타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물을 잘 타서 올라갔으니까 잘 된 거죠. 그죠? 이게 맞아요. 잘 된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많은 주식이 들어갔고 물을 탔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빠졌어 봐요. 이때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때는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더 이상 물 탈 돈도 없는데 대응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럴 때도 제가 2분의 1 팔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빠졌을 때를 생각해서 현금을 남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지금 구간, 원래 HLB가 있던 구간이 3만 원대잖아요. 3만 원 초반대.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뱉어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락을 기다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구간에서 물을 안 탔다라고 해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너무 막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단이 여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온다 하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뭐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 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좀 버거워 보입니다. 버거워 보여. 근데 오늘 또 사과 방송 찍는 게 이게 차트가 거래가 터지고 오늘 거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사실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쵸?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는데 제가 틀렸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산 물량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한번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매도 물량과 밑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구간을 64,000원으로 봤던 거고요. 그쵸? 요 정도를 봤던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틀린 거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에 물 안 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물 타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 타지 마세요. 물 타지 마시고 우리는 계획한 그대로 이게 나중에 가다가 빠지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물을 탈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너는 계속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올라갈 텐데 승인되면 무조건 올라갈 텐데 왜 자꾸 빠진다고 하는 거야. 그쵸? 승인되면 올라가죠. 근데 아직 승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5월 31일도 뭐가 있어요? 5월 31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의 EIR 관련된 게 발송되면서 이제 나이인지 그죠? VAI인지 OAI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이가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간이 오래 딜레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31일이라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 물려있다고 했어도 저는 물을 절대 안 탔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하는 구간은 여러분들한테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 수 있는 구간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저라면 절대 물을 안 탈 텐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을 타라고 말합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관점이 슈팅 나오면 매도해요. 슈팅 나오면 매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저는 그냥 제 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제가 간과했던 거, 제가 실수했던 거 분명히 제가 말로는 그랬죠.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에 성공하려면은 생명과학 주가를 올려야 된다 라고 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한번 말했죠. 아 근데 HLB 생명과학을 올리면은 HLB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약이랑 어떻게 생명과학만 올리지? 라는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명과학이 이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게 맞는 결론이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틀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런 거를 한번 기회 삼아서 조금 좀 더 확실하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건 어제 제가 틀리면은 죄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HF 영상은 제가 틀리던 뭐 하던 계속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바라보는 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HF 주주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뭐 가기 힘들 거다라고 해서 솔직히 여러분들도 기분 안 나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눌러봐도 저거 눌러봐도 다 올라간다밖에 없잖아요. 그쵸? 올라간다밖에 없잖아. 도대체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말하는 유튜브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FDA 승인이 됐을 경우, FDA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FDA 승인이 보완 자료가 나왔을 경우 저만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승인이 됐을 경우 자, 우리가 진짜 웃긴 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잘 봐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교묘하게 바뀌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 스탠스 그대로입니다. 물 타면 안 된다는 스탠스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2분에 이렇게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상 승인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 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올릴 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2분의 1 판 거 또 올라갔을 때 2분의 1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승인되는데 왜 재료 소멸이냐? 승인되면 더 가지. 무슨 재료 소멸이야? 말이 되는 소리에 세계 최초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아싸리 잘 됐다. 어차피 승인됐어도 차익 실현 물량 쏘아졌을 거야. 차라리 여기서 털릴 놈도 털고 올라가주는 게 좋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승인 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와서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승인됐으면은 올라갔다 밀렸을 거다. 그럼 다시 올리기 힘들었을 거다. 차라리 밑에서 다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많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면서 껴맞추기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틀린 건 틀린 거고요. 제가 차트를 바라보는 뷰는 물탈자리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어느 누구한테 갔다가 물어봐도 여기가 물탈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지켜봐야 돼요. 하는 게 저는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물을 타야 된다?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물려 있는데 여기서 물을 타라고 시킨다고? 당연하겠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말했잖아요. 내 돈이라면은 물 절대 안 탄다. 2분의 1 매도한 거 그대로 뭐 한다? 가지고 간다. 그 오히려 2분의 1 매도를 안 했을지언정 이 구간에서 전량을 들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물 타면 안 되죠. 비중이 큰 상태인데. 그쵸? 해봤자 평단 여기 위일 텐데. 그래서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저 새끼는 뭔데 저렇게 막 틀려놓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항상 똑같아요. 스탠스는 이때도 마찬가지. 2분의 1 팔아라.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어쨌건 맞았어요. 그죠?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틀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다. 뭐요? 저는 제가 바라보는 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31일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이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냥 그거예요. 너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 생명과학이 올라가면 HL도 제약이랑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걸 내가 광고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틀리거나 내가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틀렸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친단 말이야. 고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 초짜였다면은 여기서 2분의 1 안 팔았을 거고 여기서 물 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 안 팔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후회를 해봤기 때문에 2분의 1을 판 거고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 물을 타봤는데 더 빠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실수한 거는 5월 31일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광고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물타기는 안 하되 단타는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타 물량도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또 좀 올랐고 차트도 거래가 터진 부분에서 거래가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차트긴 합니다. 어쨌건 제가 틀린 부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과하는 놈의 태도가 이게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과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알려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무료로 알려드린 건데 제가 뭐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캠을 켜서 무릎 꿇고 사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파신 분들도 저한테 돈을 줬어야죠.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과는 하되 제가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좀 과하지도 않고 물론 제 태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HLB 빠진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못해요. 왜? 제 뷰가 이런 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때 당시에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던 영상 한번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어쨌건 틀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물려 있던 분들 2분의 1 팔고 물타게 되게 했던 분들은 그럼 지금 물타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물타지 마세요. 그냥 2분의 1 판 거 계좌로 빼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세요.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HLB가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2분의 1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파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여기 물려있다라고 했을 땐 올라오면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아쉬운 것 뿐이에요. 왜? 내가 물 탔으면 비중을 키워서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뭡니까? 욕심이죠.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지 않는 성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물 안 타신 거 잘한 거고요. 이런 게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가 개인 처자 특징이 항상 급락을 하면 물을 타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 시에 물 타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고 물을 타는 게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경우 진짜 드뭅니다.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하한가 두 번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 개 좀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옛날에 BDI 뭐 이 종목을 보면은 옛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 보통은 제가 말한 게 이런 거거든요. 하한가를 맞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후에 쭉 내려갔다가 기간 조정 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보통 기본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술적 반등 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도 그렇고요. EWK가 KL럼으로 바꿨죠. KL럼.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한가를 맞은 후에는 기간 조정 후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기간 조정 후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닥을 잡아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물을 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HLB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하한가를 맞았을 때 그냥 물 타는 것이 아닌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물을 타는 게 일반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 하락에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 후에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니 이 구간에서 매도해야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차트쟁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기업의 가치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데요. 이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2분의 1 팔라고 하니까 100% 승인되는데 왜 파냐. 기업의 가치를 봐야지. 이런 차트쟁이야. 빠졌죠. 그죠? 지금 틀리니까 또 이제 차트쟁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차트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 일정에 관련된 부분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노여움을 푸시고요. 잠깐 보면은 이때 당시 영상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5월 14일이죠. 5월 14일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2주 전에 2분의 1 팔아라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틀린 부분 죄송하고 당연히 사과 방송 찍는 거 당연합니다. 뭐 이거 왜 찍으세요? 여러분 선생님 왜 찍으세요? 하시는 분 있는데 틀렸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 제가 자신감 있게 가기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왔잖아요. 그죠? 제 잘못이고요. 자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 뷰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서 기분 나쁜 분들한테 사과하는 거다. 아시겠죠?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 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신 분 많고요. 여기서도 제가 12만 원에 1차 매도 할까요? 1차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1만 원 구간에도 파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너무 좀 틀렸다라고 해서 욕을 좀 자제해 주세요. 여기 너무 많이 옵니다. 댓글로도 욕을 여기 했는데 원래 오픈하는데 오픈해도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요. 옛날에 제가 금양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영상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금양 같은 부분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찍어 드렸거든요. 자, 금양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된다. 당연 추세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이때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날 몇 프로 올라갔죠? 다음날 24%가 올라갔어요. 저한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글이 유튜브 자동으로 삭제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12만 원 갔다가 지금 다 빠져 있죠. 그쵸? 제가 금양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빠진다라고 해서. 어쨌건 HLB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굳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앞날을 알 수 없는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돈이 HLB의 진양곤 회장이 무조건 승인된다고 승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99% 승인된다고 한 거 진양곤 회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얘기고요. 또 이제 나와서 승인될 거다. 별 문제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별 문제 아니다라도 결과적으로 FDA의 입장이에요. FDA의 입장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 측의 입장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해석한다. 라고 나온 거죠. 뭐 해야 돼요? 조심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HLB 혹시 지금 구간에서 뭐 제 뷰가 안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틀도 오늘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HLB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를 좀 받고 싶다.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HLB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위에 번호로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이때 2분의 1 매도하라고 하면서 드렸던 시나리오 있죠. 물론 이것도 별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제 얘기가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나리오들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승할지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H 대응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을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